갑자기 찾아오는 소리도둑이 있다. 바로 돌발성 난청. 돌발성 난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청력 손실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대개 한쪽 귀에서 나타나고 청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병한다고.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응급질환으로 스테로이드나 주사 치료 후에도 청력을 다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50% 가까이나 되는 난치성 질환 가운데 하나다. 건강 A2G 이번 시간에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돌발성 난청에 대해 알아보자. 네, 주변을 보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걸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이어폰을 끼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난청을 호소하는 젊은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2G 오늘은 여러 가지 난청 가운데서 이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임은정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흔히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갑자기 귀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걸 말하는 걸 텐데 일반적으로 난청은 노인성 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 돌발성 난청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종종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난청은 거의 대부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난청이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갑작스럽게 한쪽 귀가 덜 들리는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3일 이내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한쪽 귀가 갑자기 덜 들리는 증상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실제 환자분 사례인데 청력도를 보시면 빨간색이 오른쪽 귀, 파란색이 왼쪽 귀인데 양쪽의 청력이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난청들은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는 양쪽 귀를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돌발성 난청은 이와는 다르게 보통 한쪽 귀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양측에 발생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전날까지는 양측 귀로 잘 생활하셨던 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양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는 그런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의 난청은 노년에 많이 오는 병이기는 한데 돌발성 난청 물론 노년에도 많이 오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30대에서 50대에도 호발하고 요즘에는 학생들도 종종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빈도는 10,000명에 1명 정도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한 돌발성 난청이나 정도가 약한 분들을 포함하면 빈도가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러면 돌발성 난청인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이 돌발성 난청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선미야. 아이고 참. 아니 야 뭐 하루 종일 뭐 보노? 아유, 카피추 같은 유튜버 된다고 지금 난리 아이가. 아이고 참나. 하루 종일 이거 끼고 막 너튜브 봤더니 귀가 먹먹하네. 야, 네 일은 안 하고 너튜브만 보나? 말이 나와서 망정이지. 일하고 싶어도 지금 못한다 아이가 지금. 지금 또다시 코로나19가 퍼져가지고 내 같은 프리랜서들한테 완전 직격탄 맞았잖아 내 진짜. 올해 내가 도대체 얼마나 쉬는지 모르겠다. 일하는 날이 더 적을걸. 또 긴급 재난지원금인가 뭔가 그거 나오겠지. 진짜 인간아. 한 달만 수입 없어봐라 지금 그러면 완전히 진짜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런 의미에서 말이지. 내가 이제 너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이거라도 수익을 좀 얻어야겠다. 한번 들어볼래? 잘 들어봐리. 불러볼게. 전국 카피자랑 빰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빰빰 내가 웃는 게 입은 가만히 있고 눈만 웃는 게 아니야. 진짜요? 완전 좋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가 웃는 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와, 나 그러면은 이름을 뭘로 하지? 뺏겼어. 뭐 이거야. 아이고 뺏겼어. 네 망신죄라 망신죄. 아이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앉았네. 그냥 하던 거나 열심히 하세요. 하던 거나.
아니 이제 100세 시대인데 하던 거랑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 개를 좀 바꿔가면서 다양한 직업을 해야 된다. 야, 사람이 한 우물만 그냥 우직하게, 응? 우직하게 한 우물만 파야지. 그래야 될 것도 되는 거고. 맞다. 오빠처럼 한 우물만 쭉 파고 백수로 평생 그냥 쭉 사는 거지. 이게 오빠한테 또 아 근데 귀가 진짜 먹먹하네. 귀가 왜 이렇게 먹먹하지? 귀 꽉 찼는 거 아니에요? 귀지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로 와요. 봐줄게요. 아 그런가? 봐봐요. 아 근데 귀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잠깐만, 선미야. 네 혹시 돌발성 난청 아니가? 돌발성 난청? 뭐라 카노는 뭐 어제까지 잘 들렸는데 무슨 돌발성 난청이고? 야, 네 그거 놔두면 큰일 난디. 빨리 병원 가봐야 돼. 그 플라워의 고유진 알지? 고유진이 귀가 안 좋았었거든. 응? 그래서 그걸 가만히 냅뒀어. 그러니까 청력이 40%를 잃었다네. 40%? 아니다 나 그냥 이거 뭐지? 이거 너튜브 방송 그거 본다고 이어폰 끼고 그다음 휴대폰하고 뭐 그거밖에 없다. 근데 무슨 돌발성 난청이고 그냥 살짝 먹먹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괜찮겠지. 언니 말대로 귀집하면 괜찮겠지. 야, 귀지 같은 소리 하네. 참, 오빠가 더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네 그거 뇌졸중이나 뇌종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디. 응? 야, 오빠 친구 재혁이 알지? 야, 금마가 전 부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막 먹먹해져가지고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어. 야, 근데 얼마 뒤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가. 야, 귀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야. 아니다. 나 돌발성 난청 무슨 난 그런 거 아니다. 난 그냥 잠깐 그냥 안 들린 거지 맞지? 귀지 그럼 된다. 아니다. 귀지 같은 소리. 네가 지금 내가 웃는 기분에 이익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응급질환이야, 응급질환. 돌발성 난청은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아니다. 갑자기 들리는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은데 먹먹함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빨리 병원 갔다 온나 빨리.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이 돌발성 난청의 경우 뇌졸중이나 뇌종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네. 이 질문 첫 번째부터 굉장히 어려운데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저도 질문을 딱 듣자마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정답은 맞춰야 되니까요. 뭐예요? 저는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나는 질병이고 또 이 뇌종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뇌에 종양이 생기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 돌발성 난청은 귓병이에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예은 씨 혈관들은 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긴 만약에 뇌졸중이 있다면 뇌혈관이 이제 막혀서 귀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O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이번 문제는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돌발성 난청은 사실 원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머리 안에 원인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머리 안에 그 청각을 담당하는 청신경에 종양이 있다든지 그 부위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혈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돌발성 난청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머리 MRI를 찍었을 때 뇌졸중이라든지 청신경 종양 같은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발성 난청이 있을 때 머리 안의 질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드물긴 하지만 돌발성 난청이 뇌졸중이나 뇌종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돌발성 난청에 대한 궁금증을 또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용 상황이 야! 나빠졌나. 왜? 소리 좀 낮춰라. 막대하고 비교를 하듯이. 잘 안 들린단 말이야. 가까이 가서 들어도 잘 들릴까 다른 나라에 말건데.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나 이렇게 이거 보는 것이 나니까. 객관적입니다. 그래요 아가씨. 진짜 내가 고막 터지겠다 정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저까지 돌발성 난청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네? 한 사람이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아니다, 됐다. 열심히 봐라, 열심히 봐. 보라고? 아니 진짜 잘 안 들리는 거 맞아요? 조금 그냥 먹먹해요. 아이고, 아프라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아이고. 듣고 싶은 것만 지금 듣고 있는 척 하는 거 아이가 혹시? 에이, 설마 돌발성 난청 맞다잖아. 아니다. 봐봐라. 봐봐래. 자기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못 하는데 뭐 시켜 먹을까? 네? 뭐 시켜 먹자고요? 뭐 포장해서 뭐 갖고 올래?
그러면 나는 귀도 잘 안 들리고 막 먹먹하고 막 일단 입맛도 없으니까 족발 먹을래요. 족발 사봐. 족발. 족발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족발 같은 소리. 네 아까 청소기 돌리라 할 때 뭐라 했노? 안 들린다고 막. 야, 그걸 이래 써먹나? 와, 참 너무하네, 너무해. 뭐라고? 진짜. 내한테 좀 스트레스 좀 주지 마라. 안 그래도 귀도 잘 안 들리고 해가지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왜 자꾸 스트레스 주는데? 그리고 집안일 몸도 안 좋은데 좀 시키지 말래. 나한테 좀 휴식을 나 좀 쉬고 싶다고. 건들지 마라. 쉬고 싶은 거 좋아하고 있네 지금. 야, 휴식도 휴식 나름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언니랑 오빠 보면 모르겠는데 주말인데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데다가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청소하고 근데 네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지금 그래 앉아있나 지금. 손가락 까딱 할 힘이 없네. 아휴, 다 놔둬라. 나오면 밥값 하겠지. 아니 자 그냥 소음도 없고 공기 좋은 그 엄마한테 보내볼까? 어머, 자기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맞지? 너무 좋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이 시장도 못 가고 경로당 가서 사람들하고 말도 못 하고 집에서 심심하게 그렇게 계시는데 우리 아가씨 보내가지고 어머니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노? 그렇지. 너무 좋은 생각이다. 안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신 게 자꾸 걸리고 가는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어봐야 네가 일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가 엄마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 완전 청정지역 아이가 코로나 청정지역 거기 가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되겠네 맞지? 뭐라고? 자 시골로 가라고. 시골로 가. 짐 싸. 진짜 스트레스 받고 죽겠네 진짜. 줘봐라. 어떻게 동생한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가라고. 시골로 가라고.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진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발성 난청 왔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가란 말을 하는데 동생한테 왜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러다가 내 돌발성 난청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아가씨, 바캉스 떠나고 싶어 했잖아요. 너무 잘 됐죠. 시골에 가면은 모든 게 다 푸른 초원밖에 없고 거기 가면은 계곡에다가 수박 동동동동 얼음 탁 해가지고 확 먹고 그럼 어머니하고 이렇게 탁 좋은 바캉스 즐기면 되잖아요. 완전 굿이네. 제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엄마 집까지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오빠가 태워줄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도 이용 못하니까 오빠 그냥 안전하게 엄마 집까지 엄마 집 앞에까지 내가 모셔다 줄게. 짐 싸라. 내가 한 달 정도 푹 쉬다 온다 그냥 엄마만. 돌발성 난청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자주 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고. 그리고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스트레스. 엄마한테 가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거란 말이야. 나 스트레스 안 된다.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년 씨,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철원 스트레스를 씨.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예은 씨가 너무 요즘에 이게 성적이 좋아가지고. 하지만 저는 이번 문제 정답은 X 할게요. 왜냐하면 이 돌발성 난청은 귓병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스트레스보다는 주변에 이제 소음이 심한 곳에 노출된 직업에서 일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왜 학생들도 이어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이제 이어폰을 사용하면 걸리지 않을까요? 저는 정답이 O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왜 귀에서 삐 하는 소리 나는 그 이명 있잖아요. 이명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돌발성 난청도 이명과 마찬가지로 좀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과장님. 네.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 문제는 예은 씨가 맞췄습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저희가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은 원인을 저희가 뚜렷하게 찾을 수가 없고 혈관성, 바이러스성 다양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돌발성 난청으로 내원하신 분들 저희가 병력을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감기에 걸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환경이 상당히 잘 확인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가 호발하는 시절이나 명절 전후, 김장철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돌발성 난청이 호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스트레스가 분명히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될 것으로 의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드물게는 머리 안에 청신경 종양이라든지 원인이 실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실제 환자분 사례인데 두부 MRI를 촬영을 하였고 조영제 그러는 약을 주어서 종양이 있는 경우에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검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우측 달팽이로 가는 신경에 하얗게 반짝이는 종양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는 청신경 종양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게 간혹 환자분들이 요즘에는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로 MRI를 미리 촬영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MRI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최근 수개월 내에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두부 MRI를 촬영을 했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영제 약을 일반적으로는 주지 않고 MRI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병들은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은 환자의 경우인데 조영제를 주기 전과 후를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병변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조영제를 주든 주지 않던 사실 MRI를 찍으면 놓치는 경우가 잘 없겠지만 작은 병변의 경우에는 몇 개월 전에 MRI를 찍었다 그래도 청신경 종양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으로 MRI를 찍을 때는 꼭 조영제를 줘서 종물이나 이런 것들이 작더라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촬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돌발성 난청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 돌발성 난청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응급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또 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도 이 돌발성 난청에 대한 증상을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의 증상은 우선 귀가 갑자기 안 들리거나 덜 들려야 됩니다. 보통 한쪽 귀에 오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제까지 잘 들리던 귀가 덜 들린다든지 안 들리는 증상이 있고 조금 약한 경우에는 환자분이 귀가 먹먹하다고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다든지 귀 안에 귀지가 막힌 것 같다든지 그 정도의 증상을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보통 환자분들 중에 70% 정도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이명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명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대다수의 환자에서 갑자기 소리가 덜 들리면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 현상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드물게는 어지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지럼이 심하고 구토가 나서 귀가 덜 들리는 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어지럼이 가라앉은 후에 아, 내가 귀가 덜 들린다 하는 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돌발성 난청이기 때문에 이명이나 어지럼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이어폰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늘 노래를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오늘 주제가 참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어폰을 자주 끼다 보면 이명이나 또 난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돌발성 난청 치료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게 간혹 환자분들이 왕왕 찾아와서 문의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증상이 난청과 이명, 어지럼이다 보니까 실제로 돌발성 난청이 아니더라도 난청과 이명이 있는 분들이 주변에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면 본인도 같은 치료를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난청이 있을 때는 이게 치료 대상이 되는 돌발성 난청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청각 검사를 해보면 청력 난청의 종류를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신경은 살아있는데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난청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도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달팽이 쪽에 신경은 살아있고 귀지가 막혀 있다든지 귀에 염증이 있다든지 중이염 등으로 인해서 소리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하시거나 수술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난청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경이 떨어진 난청. 이런 경우에 오래된 경우에는 거의가 소음이나 노화로 인한 난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보청기 재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는 돌발적으로 온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은 난청, 이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발생한 분들, 그런 분들이 돌발성 난청의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난청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아직도 자기 남편한테 너무나 미안하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날 남편이 TV 볼륨을 계속해서 키우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잔소리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도 잘 모르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남편이 돌발성 난청이었던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이게 모르고 지나갔으면 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치료를 잘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의 증상은 귀가 갑자기 안 들리는 증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증상 정도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청력에 비해서 왼쪽 청력이 다 떨어졌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전화기를 귀에 대봐도 그렇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른쪽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반대쪽보다는 조금 덜 들리는데 듣는 거는 웬만큼 들려요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안 들린다고 오셨을 때도 이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쪽보다 덜 들리고 전널과 차이가 있다 생각하면 빨리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경우보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귀가 멍멍한 증상입니다. 귀가 먹먹하다고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이게 돌발성 난청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높게 올라갈 때 귀가 꽉 막히는 것처럼 이관 기능에 저하가 있을 때도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느 것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는지를 구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분이 귀가 먹먹하다고 오셨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귀가 먹먹해요, 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귀 안에 귀지가 막힌 것 같아요, 이물이 있는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우선은 고막을 보고 고막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고막이 정상인 경우에는 청력 검사를 해서 실제로 난청이 있는지, 안 그럼 이관 기능 저하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생긴 건지 구별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귀를 솜으로 막은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는 난청도 있다고 하는데, 일부는 이게 이제 메니에르병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어떤 질환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또 돌발성 난청의 일종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에 설명드린 부분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실제로 급성 저주파 난청이라고 해서 보통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은 정도가 이 환자분보다 훨씬 심하고 조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 같이 저주파 영역, 보통은 저희가 낮은 음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분에만 청력이 살짝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환자분한테 문의를 할 때 귀가 덜 들리나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듣는 건 잘 들려요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증상 자체가 터널에서 말하듯이 본인 말이 좀 울리고 귀가 답답한 증상이 좀 있고, 귀에 소리가 윙, 웅, 약간 물이 들어갔을 때 증상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분 대부분이 이제 병원을 오지 않고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고, 동네 병원을 가도 이관 기능 저하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청력 검사를 안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귀가 멍멍하다 했을 때 실제 급성 저주파 난청을 가진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 다행인 것은 이런 급성 저주파 난청은 환자에게 자각 가능하고 저희가 청력 저하가 있으면은 돌발성 난청보다는 약을 조금 감량을 하긴 하지만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약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치료를 하면 상당히 잘 낫고, 사실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회복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재발이 많고, 재발을 하면서는 어지럼이 발병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메니에르시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 급성 저주파 난청, 메니에르시병 하나하나 다른 별개의 병이라 보기보다는 증상 자체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비슷한 카테고리의 병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앞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돌발성 난청은 네. 응급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빨리 찾아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뭐 대학병원 예약을 해놓고 며칠 기다려야 할지 참 궁금하고요.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빨리 진단을 받아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예약을 기다리고 치료를 연기를 하시면 안 되고, 우선 빨리 근처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빠르게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오셨을 때 가장 초반에 하는 검사가 청각 검사가 되겠습니다. 청력 검사를 하면 반대쪽에 비해서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 귀에 난청이 있다는 것은 진단이 되지만, 사실 이 난청이 오래됐는지 최근에 갑자기 발병했는지는 환자의 병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병력을 통해서 이게 돌발적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외에 고막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자가로 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갑자기 귀가 먹먹하면서 말이 울린다든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청력이랑 일어나고 난 후의 청력에 차이가 있다든지 갑자기 한쪽 귀가 울리면서 현기증이나 구토를 동반하고 어지럽다든지 보통은 환자분들이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하신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화기를 받았을 때 양쪽 귀로 번갈아 오른쪽 귀로 통화할 때 왼쪽 귀로 통화할 때 양측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보통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귀로 전화를 받으셨다가 갑자기 귀가 안 들려서 전화기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반대쪽으로 받았는데 이쪽은 들려서 그렇게 확인을 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집에서 이런 증상들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모든 질환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돌발성 난청은 골든타임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증상이 발생하고 난 후에 좀 며칠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가 참 궁금하고요. 또 이 돌발성 난청은 좀 단기간에 회복을 해야 돼서 약을 좀 강한 걸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또 걱정되는 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아주 응급으로 지는 질환이 돌발성 난청입니다.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하셔야 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기간은 2주 안, 1주 안 딱 떨어지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2주 안에는 치료를 하도록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환경하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휴식을 통해서 안정을 취해주고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대신 떨어진 신경을 치료를 하는 약이다 보니까 고용량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갑니다. 환자분이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구약으로 복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입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사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테로이드는 아마 주위에서도 뉴스에서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부작용이 꽤 있는 약인데다가 특히 용량이 고용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체중 증가 같은 단순한 부작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괴사라든지 호르몬 장애와 같은 큰 부작용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 스테로이드가 유일하게 입증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돌발성 난청은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하는 병이 아니라 단기간 동안 치료 용량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아주 고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의 위험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고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신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쓰기 좀 부담스러운 환자 같은 경우는 귀 안으로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고막 안으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을 줄이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통증치료실에서 목에 성상신경 차단 주사라고 해서 주사를 맞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귀 쪽, 두부 쪽으로 혈액량을 증가를 시켜서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치료 효과가 있고 그 외에도 혈장 증량제 등을 사용을 해서 귀 쪽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아직까지 치료 효과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셨을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3명이 치료를 하면 1명은 완치를 하여 이전 발병 전의 청력을 회복하는 반면에 3명의 1명은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3명의 1명은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치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병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이것저것 많이 진행하고 응급한 것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치료 결과가 비교적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좀 안타깝네요.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 3분의 1은 또 완전 회복이 되지만 들으신 것처럼 3분의 1은 부분 회복도 3분의 1은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과장님. 이런 걸 보면 치료 없이 스스로 회복되기는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돌발성 난청은 응급질환이라서 병원에 오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치료를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 2주 안에 치료하지 않아도 낫는 경우들이 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앞서 보셨던 급성 저주파 난청이라든지
돌발성 난청 중에도 아주 경미한 난청의 경우에는 약을 쓰지 않아도 2주 안에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자체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병이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낫지 않았을 때 그때 치료를 하면 또 치료가 늦은 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저희가 자연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 바로 치료가 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치료를 하는 중이나 치료가 완료된 후에 별로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를 계속 이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이제 특별한 다른 치료는 없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돌발성 난청은 확실한 치료는 미미하고 그나마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그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치료로 돼 있기 때문에 병이 의심이 될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가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청력의 변화는 처음 발병하고 1개월 안에 일어납니다. 좋아지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치료받고 한 달 정도 기다려보면 많은 수에서 효과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차도를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청각이 고착됐다고 보는 시기는 6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6개월 정도를 기다려보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은 분들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청기라든지 인공화후 이식 등의 다른 치료를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발성 난청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은 청력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어폰 사용을 평소에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현대인들은 소음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사실 버스 안에서나 대중교통 안에서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어폰이나 시끄러운 소리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돌발성 난청이 있을 때 특별한 식사나 음식이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균형 있게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 상당히 잘 발생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해주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돌발성 난청은 이비인후과적 응급질환입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점점 청력 회복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귀가 먹먹하거나 덜 들리는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빨리 진찰을 받으시고 치료가 빨리 시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발성 난청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한 응급질환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다음에 2주 이내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청력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돌발성 난청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청력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질환이 아닌데요. 네. 말씀해 주신 골든타임 2주 안에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임은정 과장께서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